안녕하세요, 눈카TV입니다. 현대차 산타페 풀체인지와 기아차 소렌토 페이스리프트가 오는 7, 8월 동시에 출시를 합니다. 두 대 똑같은 차, 같은 파워트레인, 크기도 거의 똑같은 두 차가 왜 동시에 나올까? 서로 간섭 효과가 없을까?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없을까? 판매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현대기아차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판매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고 디자인이나 파워에서 괜찮다, 이 정도면은 아주 잘 팔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는 이렇게 위장막을, 앞뒤 위장막을 싹 걷어낸 차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죠. 이제 사진도 찍기 좋게 넓은 이런 광장에서 이렇게 대놓고, 대신 엉덩이 뒤쪽 면은 안 보여주고, 그다음에 가장 궁금했던,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이제 3열 C필러 뒤쪽이죠. C필러는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뒤쪽에 3열 창이 저렇게 개방적으로 뻥 튀어서 잘 됐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박스카 형태로 차량이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면은 아마 훨씬 더 기존보다 개방감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루프도 한 2cm 정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박스카 형태로 사방이 다 뻥 뚫려서 헤드룸 자체가 좀 높고, 그러면서도 지붕도 살짝 더 높아졌으니까 아마 4인 식구, 5인 식구, 6인 식구까지, 한 6인승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우려도 좀 있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또는 질문을 하시는 부분 중에는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DCT 미션 계속 쓰는 거냐? 제발 좀 갖다 버려라. 요 이야기와, 두 번째는 그랜저처럼 이 전자 제어 장치, 그다음에 레이더를 앞으로 쏘면서 위험 시에 콱 멈춰버리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또 결함 13번이 계속되는데 이게 또 산타페나 소렌토에서 계속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의심의 눈초리,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DCT 미션에 대해서는 계속 쓴다고 해도 개인의 어떤 선택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DCT 미션은 원래부터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DSG 미션, 그다음에 BMW가 자랑하는 ZF 미션, 이런 미션들은 정말 세계적인 미션이죠. 둘 다 사실 약간 울컥임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ZF 미션 같은 경우는 울컥임을, 그다음에 약간 밀리고 수동 미션 기반의 이런 성향을 굉장히 많이 없애버리고 파워 있게 움직이는, 내구성도 좋고 이런 게 ZF 미션의 특징이었고, DSG 미션은 디젤게이트 이후로 이제 다들 리콜을 받았죠. 저도 골프, 제타, 파사트, T9안 이런 거 타면서 저도 리콜도 받았어요. 리콜 받으니까 애가 완전히 남성성을 잃어버렸죠. 파워가 뚝 떨어지고 대신 부드러워요, 차가. 1, 2, 3단에서 울컥임 없고 언덕배기에서 밀리는 거 없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연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약간 부담스러움, DCT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이거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연비가 안 좋지만 계속적으로 부드러울 수 있는 자동 변속기 8단, 요즘 8단 많이 넣잖아요. 8단 자동 변속기의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쪽의 선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투싼, 스포티지 이런 차들도 더 마찬가지였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약간 준준형급 스포티지 투싼은 게다가 7단 DCT였어요. 7단 DCT가 더 문제가 컸었죠. 2단, 3단에서 울컥거리고 언덕에서 빌빌거리고, 아니면은 백, R을 딱 넣으면은 갑자기 애가 쿵 하면서 어떤 변속이 충격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려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실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죠. 그러면서 디자인만 볼 수는 없고, 이런 실제적으로 과거의 현대기아차의 DCT 미션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의심의 눈초리, 이런 것들을 지울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면서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엊그제에 또 질문도 올라오신 분, 여성분이신데 도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스포티지, 이제 가솔린 모델이죠. 1.6 터보 모델의 DCT 7단,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너무 어디서 많이 보셨나 봐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도 사실 많고, 그런데 이제
리콜이나 어떤 수리를 받은 무상 수리 이후에는 차가 좀 괜찮아진 게 사실이고, 최근 차에서는 저도 뭐 그렇게 오랫동안 타면서 그 7단 DCT에 대해서 느껴본 적은 없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크기가 문제겠죠. 뭐 DCT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은 용도에 맞는, 도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마트용이다 이러면은 뭐 좀 작은 크기의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맞을 것 같고, 4m 72 이내의 것들, 그 다음에 뭐 완전한 4인승 5인승 패밀리 SUV다 그러면은 산타페, 소렌토가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미션에 대해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이 미션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치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고생을, 뭐 이것 때문에 신경도 써본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게 어느 정도 약간의 습관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그랜저에 대한, 그랜저 결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다른 결함보다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이제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이런 웃긴 현상이 466에 준하는 어떤 자동차 회사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그랜저로 오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이상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 그걸 걱정했는데 그 걱정보다 갑자기 팍팍 서버리는 거 있잖아요. 저 진짜 지금도 믿기지 않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팡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버스 전용 차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 있는 거를 그걸 진짜 목격을 해서 지금 말도 안 나와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전 귀신인 줄 알았어요. 진짜 차가 귀신. 근데 그게 그랜저였어요. 정말 그분 진짜 지금 잘지 사고는 없었는지 진짜 그 이후에도 뜨문뜨문 생각이 날 정도로 가다가 그냥 확 멈춰버린 거죠, 혼자. 그것도 버스 전용 차선에서 멈춰서 그 큰 버스들이 쉥쉥 달리고 있는데 약간 커브길에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구간이었으면 아마 진짜 정지해 있는 거라고는 이제 꿈에도 생각 못하고 뒤에서 버스가 받아버릴 수도, 그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런 좀 13가지 결함이, 이것도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랜저에서 다 이제 걸러냈으니까 그랜저가 참 마루타야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래서 산타페나 소렌토에서는 이런 전자적인 오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에는 그렇게 많은 결함이 있었는데 산타페 소렌토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정남이는 좀 똑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